지금 제약업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조 단위의 자금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흐름의 핵심을 딱 세개의 숫자와 딱 세개의 기업으로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터, 규모,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약 바이오 주식시장을 설명해 주실 리스크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경구제 비만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 또는 노보 노디스크와 화이자 사이에 일어나는 비만 치료제 인수전 등의 소식으로 요즘 핫한 섹터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흔히 빅파마라고 불리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신약이 제약사의 매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마온자로 딱 두 개로만 2025년 3분기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매출입니다. 이 수치는 웬만한 신약이 평생 벌어들일 돈을 3개월 만에 넘어선다는 말이라서 그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65%. 덴마크의 제약거인 노부 노디스크 얘긴데요. 이 회사는 이제 비만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 왜죠? 식욕 조절 호르몬을 이용한 GLP-1 계열 약물의 상반기 매출이 1014억 덴마크 크로네로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2, 즉 65%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문을 제시할 수 있죠. 에이, 일라이릴이랑 노브노디스크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전 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부터 짚어볼까요? 시장 조사 업체 이벨류에이트 파마에 따르면 시장이 2023년 약 40억 달러에서 2030년 1000억 달러로 불과 7년 만에 2배 이상 커져서 10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의 시장이 될 거라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4 내지 16% 수준이에요. 또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출시 1년 만에 35개 판매국, 환자 수 1000만 명 돌파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노보노디스크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생산 한계가 와서 위고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비만약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성과가 정확한 매출 수치로도 나타난다는 거군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흐름에 한국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이 세계적인 열풍이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제가 숫자 하나를 제안해 볼게요. 3조 원. 바로 이 숫자가 한국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10월 27일 한미약품의 임상 결과가 공개된 이후 딱 일주일 만에 국내 관련주 시가총액이 이만큼이나 불어났어요. 오늘 그 한미약품과 함께 두 가지 종목을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만약 시장을 주도로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이 흐름을 한미약품이 열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준비해온 장표를 보여주시면 일단 한미약품이 국내 항비만 치료제 경쟁의 포문을 연 장본인입니다. 한미약품의 GLP-1 비만 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최초이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9.75%. 이게 뭐냐면 한미약품이 국내 3상 임상에서 내놓은 대단히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임상 3상 참가자 448명을 대상으로 40주 투여한 결과 평균 마이너스 9.75%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고 특히 참가자의 80% 정도가 5% 이상 체중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냥 비만 환자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시장이 놀랄 만한 결과였죠. 시장 선두주자인 젯바운드가 12에서 15% 정도 감량 효과를 보이는데 한미약품의 마이너스 9.75%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잖아요. 특히 중요한 건 부작용도 기존 약물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오심, 즉 메스꺼움이 16.7%, 구토 11.7%, 설사 17.7%로 보고됐지만 모두 글로벌 GLP-1 계열 약물과 유사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은 2025년 연내 국내 품목 허가 신청,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가 꽤 의미가 큰가 봐요. DS투자증권은 2026년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점으로 보고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예측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리스크웨더의 주가 뉴스에 떠 있었네요. 네, 그건 또 MASH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봐야 하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일라이릴리와 노부 노디스크처럼 비만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로는 한미약품을 짚어주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셀트리온은 아직 비만약 자체 파이프라인은 없지만 생산 역량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서 지금 비만약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약 1년 전에 송도 3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셀트리온의 캐파, 즉 생산 역량이 25만 리터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릴리의 외주 생산 계약 평균치 20만 리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약의 효과가 아니라 뜬금없이 생산 능력이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약이 없어 못 파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셀트리온의 대규모 생산 역량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파트너십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23일 셀트리온의 주가 뉴스로 빠르게 알려드린 릴리 공장 인수 노식을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요. 릴리 공장 인수, 즉 일라이 릴리가 이미 가동 중인 생산시설을 인수하면 즉시 운영할 수 있어서 5년 이선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미국 내 생산시설은 미국 관세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전망이죠. 확실히 경제적인 배경을 알고 소식을 들으면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말씀해주신 셀트리온의 빠른 주가 뉴스는 리스크웨더에서 종목 즐겨찾기를 하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맞습니다. 9월 중순 15만 원대에서 11월 6일 기준 17만 5천 원대까지 약 15%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을 회복했어요. 거래량도 평균 대비 1.6배 늘었고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32%에서 36%로 한 달 새 4%포인트 증가한 건 단기 트레이딩뿐 아니라 중기 밸류 리레이팅의 신호로 볼 수 있죠. 마지막 삼천당 제약? 이곳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 기업은 어떻게 비만약 트렌드와 연결되나요? 오늘의 마지막 숫자 1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천당 지락은 100원을 벌면 그중 18원을 고스란히 다시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상반기 R&D 투자 비중이 매출의 18%, 국내 제약사 평균 9%의 2배 수준이었고 여기서 3천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럼 그들은 어떤 기술에 집중하느냐? 그게 바로 경구제형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약이라고 하면 알약, 캡슐 같은 경구형 제형을 떠올리잖아요. 삼천당 제약은 단백질 펩티드 약물의 흡수율을 개선하는 경구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라이릴리가 현재 개발 중인 경구 GLP-1 약물 오르플로글리프론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삼천당은 이미 이와 유사한 흡수 촉진제 기반 제형 패턴 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원, 작년 대비 주가 플러스 85% 상승, 외국인 보유 비중도 7%에서 11%로 늘었네요. 특히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국산 GLP-1을 주제로 한미약품과 비교한 리포트가 있으니 두 기업의 상업화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11월 6일 오늘 이슈와 종목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세 가지 숫자예요. 첫째, 9.75%. 한미약품이 실제 임상에서 확인한 체중 감소율이죠. 이건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한 데이터입니다. 둘째, 25만 리터. 셀트리온이 보유한 대형 바이오 생산 역량입니다. 이 규모가 있어야 글로벌 기술 수출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에선 사실상 셀트리온이 유일하죠. 셋째, 18%. 삼천당 제약이 매출 대비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중입니다. 이건 국내 제약사 평균의 2배, 즉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결국 한국 비만약 시장의 좌표예요. 데이터로 움직이는 한리약품, 기술로 움직이는 셀트리온, 제형 혁신으로 움직이는 삼천당 제약.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내는 스토리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이슈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